이제부터 시작이야. 저거 아웃일 것 같은데. 왜 이래? 바람이 바뀌어. 그렇지. 어이, 좋다. 좋다. 그렇지. 현영이 누나예요. 대학교 4학년이면 그래서 안 대학교 1학년이면 거의 10년 차이. 대학교 4학년이 몇 살인데? 23살 지나요. 차라리 현영이는 내 친구는 스무 살이에요. 내 친구는 39살 되던 해에 대학교 2학년 2학생 코스 들어갔다니까. 지가 전임 강사를 25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임 강사 25살을 열어가지고 경력 특례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14, 15년간을 대학교 강의를 하면서 지가 부교수가 됐을 때 대학교 2학년 여학생 그때 대구가 포승리대라는 여자가 그래 가가지고 그 여학생 그 전공 선택도 필수도 아니고 선택도 아니고 심심해서 그 여학사가 들어온 여학사를 꼬셔가지고 결혼했다니까요. 앞으로 전도사님도 15년간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 있게 사세요. 좋은 말이 아닌데. 좋은 말이 아니네. 처음에는 풋하고 계시는데. 아마 40전까지 괜찮다니까. 그런 공연들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결혼이 정년이 없어요. 결혼할 때가 정년이에요. 아 근데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세계가요. 결혼 정년기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학년이 문제예요. 저희. 왜? 그러니까 저희는 신대원 졸업하면 대부분 전임 변호사로 나가는 건데요. 저는 이제 일단 그게 없지만 전임 변호사로 나가는 거의 조건이 결혼, 운전면허, 기타. 결혼해야 되고. 운전면허 있으신가요? 일정 있는데 잘 몰라요. 기타를 잘 다뤄야 되고 요즘은 컴퓨터까지 잘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 하는데 결혼만 안 해.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면 사실 제가 생각해도 맡을 수 있는 파트가 한정될 것 같아요. 저 같은 늑대한테 누가 청년부를 맡기겠어요? 전사를 같은 데만 오면 얼마든지 맡기지. 여학생도 전장 교수. 문제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대부분 신방도 잘 못 다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을 요구해서 저희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학년이 결혼을 자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3학년 되면 뭐다 배벗고 나서야 되겠네. 아니 저는 아직은 그 얘기신 것 같아. 빨리 책임져라 그 얘기신 것 같아. 수진 연애를 만들자니까요. 두 살이랑 지금 아 드디어 진짜 집사람이 나가셨다. 네. 맞아요. 자연스럽게 취직을. 먼저 이제 내 우리 주위 집사람이 또 하면서 여신상이라는 내 머릿속에 있는 주위에 있는 여자들 한번 오늘 주제는 뭐 자연스럽게 정해진 것 같아요. 해보시죠 계속. 이상형은 박주미라는 탤런트였는데요. 아무튼 독주미 스타일. 고양이도 쳐다봐야 돼. 딴 데 가서 알아봐. 다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고양이. 매양이 하니까 알겠어.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그냥 잠깐 못 가요. 추진위원장의 말입니다. 아이고 진짜 임시 추진위원장의 말이야. 저도 결혼해봤지만 네. 원래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고 예. 나는 제일 이제 싫었던 선택에 딱 첫 번째 그때 방학 때였나 질려버린 거예요. 그거에 단 한 번에 질려버린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은 길을 닫자. 이게 딱 생겼나 봐요. 근데 이제 교사가 무슨 세미나를 한번 했었죠. 그 도전사님이 이렇게 내가 들어가보는 전도사님 스토리가 굉장히 짧았어요. 그리고 다시 선포하시기를 내가 원고가 뭐 몇 장이었지만 나 이걸 한다. 딱 했을 때 들어보니까 참을 수 있는 만큼의 길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진짜 좋아요. 전사님 그 내용이 진짜 좋아요. 나는. 그래서 참 귀를 기울게 되는데 그래서 야 우리 전사님 바뀌었다. 너 그랬더니 그 전사님 바뀌었어. 그래서 바뀌었다고 그 얘기를 애들한테 심어주니까 애들도 또 그거에 대해서 엄마의 말을 믿으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자꾸만 접수를 해요. 그래서 나 우리 반 애들한테도 말해서 너희 제일 싫게 우리가 공덕 공부가 제일 싫대요. 그래? 그러면서 그러면 뭐 책 얘기하니까 그 책이 유치하대. 그래서 무슨 뭐 줄 사다리를 거서 내려와서 뭐를 해라. 유치하대. 내가 보니까 진짜 유치해. 야 진짜 유치하다. 책 덮자. 좀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맞춰서
엄마로서의 아빠로서의 애들이 고정관념 그게 박혀 있는 게 교회 와서도 엄마 아빠랑 똑같은 소리 안 하더라. 그거를 좀 노력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되게 탈피하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맨날 집에서 보는 엄마 아빠한테 뭐 구지구지하는 엄마 아빠 집에서 있으면 구지구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보다 더 엄마 아빠 친하지 말고 애들이 바라봐도 즐거운 엄마가 좀 되게 엄마로서의 아줌마로서의 선생님이지만 내 모습이랑 앞으로 그런 노력을 난 더 하고 애들한테 내가 아주 가장 기뻤던 게 하나가 편지를 나한테 썼는데 그 스승의 날 그거 보고 진짜 몇 번을 보면서 눈물이 저절로 나요. 뒤에 걔가 얘기했던 게 교회 오면은 선생님이 듣고 아주 그 신나는 그 모습이 교회를 오고 싶게 한대요. 그래서 이거면 됐다. 다른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되게 밝은 것 같아서 교회 오면 신나는 느낌이 들어서 오고 싶다. 그거 하나로 얘네들도 성경 공부한 공부를 듣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솔직히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그 한마디에 용기가 나고 그러다가 얘네들 하는 게 이 보람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철저히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 집에서 보는 거 항상 늘상 보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잠깐만 노력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제 애들 되게 떠들어요 우리 반에서 막 핸드폰하고 막 그래서 가만히 두는 이유가 이거 하지 말란다고 하면은 걔는 나랑 멀어질 것 같아요. 난 또 중간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면서 점점 더 신뢰가 쌓가니까 이제 한번 내가 딱 뒤집어서 그러면 안 해요. 옛날에는 이제 그러고 쳐다봤지만 그래서 거기에 시간이 필요하니까 애들이 적응을 또 해주고 내 말이 되면 그래도 그렇게 노력을 해주고 그게 조금 달라졌고 다음 보면 지금 뭐 어른 예배를 바라보면요 그렇게 핸드폰 장난하고 떠드는 어른들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걔네 나이 때 똑같이 했거든요. 그러면 어른이 되면 걔가 안 해요. 하라 그래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하고 그 담을 쌓고 만들고 또 잔소리, 또 지겨운 저소리 그것만 되게 만들지 않을까 해서 맨날 한번 내버려두고 지난번에 내가 선생님이 너희들 가만 내버려두는 사람인데 교사회에서 하면서 했더니 이제 너희들이 예배 시간 떨리지 그럼 선생님이 혼난데 그랬더니 어떡해요 그러면서 절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애들이랑 관계를 가지니까 선생님 말은 그래도 좀 들어주자 쪽으로 갔고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분명히 나도 그랬지만 내가 어른인 내가 지금 안 그러니까 쟤를 안 그럴 것이다.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또 하나 얘들 내가 맡으면서 내가 마음에 다짐한 거는 어떤 집사님들한테 표현을 해서 들은 게 선생님들이 1년, 2년 하면 금방 다 떨어버린대요. 실망을 하고 거기에 붙은 것이 실망이에요. 왜 실망을 할까 생각했는데 실망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애들 가르치더니 애들도 들어먹는지 뭐 하는지 정말 힘드니까 나는 봉사하러 차는 나왔는데 열심히 준비하는데 안 들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제 다짐하고 여기 근데 나는 이제 지금 내 반에 애들이 어떤 애들이 걔네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도 내 반이었고 초등학교 3학년 때도 내 반이었고 중학교 1학년 때도 내 반이었고 중2 때도 내 반이에요. 내가 얘들하고 대영이 연애 때 4년 산다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교회 안 나온 날 오늘은 어느 PC방 갔을 것이다. 대충 때리면 나와. 준이 엄마한테 뭐라 말했을 것이다. 대충 나오는 견적이 다 빠지는데 문제는 그게 있어요. 애들이 조금 뭐랄까 자신이 없는 게 애들이 지금 사춘기거든요. 중학교 2학년 사춘기인데 선생님 하면서 제일 힘들잖아요. 진짜. 이게 너무 힘들고 사춘 아빠 나이인데 나보다는 오빠 짱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파악하고 하이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들더라고요. 애들 4년을 가르쳐봤는데 막 하나도 못 키워 내가 4년간 같이 생활을 해가지고 근데 2학년 되니까 남들이 확실히 변하긴 변하죠. 변하죠. 제가 이제 지금 저는 작년부터 했는데 1학년 데리고 올라오면 되잖아요. 1학년 때하고 달라요. 1학년 때는 굉장히 착하기만 했는데 2학년 되니까 확실히 뭔가 좀 달라져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처음 당하는 거라 고민은 하고 그래도 일단 출석은 해요. 출석은 하는데 공무원고를 드디어 빠지기 시작해요. 한 명씩 두 명씩. 고반은 공부 공부 얼마나 열심히 잘해요. 한 명씩 두 명씩 빠져요. 그래서 아마 최우수 반인데 공부 공부하니까. 아니 또 변화는요. 2학년 때만 해도 성경청하고 공공부청하고 붙어 왔거든요. 딱 3학년 되니까 3학년 안 갈라요? 딱 와가지고 빠지더라고. 그 살 붙이겠더라고요. 그때 공공부청한테 안 가져버려요. 아예. 전혀 안 갈 거예요. 딱 지나는 하면 순간부터
우리 시간만 딱 가져오고 그래서 제 방법이 가져오는 거야. 제가 이제 1학년 때 해보니까 공항문 원래 싫어하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이건 빨리 끝내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제 이 얘기하고 놀아버려요. 그리고 설교는 들어라요. 그게 이제 타협안이었는데 그건 먹힌 것 같아요. 설교는 얌전히 잘 듣더라고요. 근데 이해를 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우리 공각부 솔직히 맞추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로. 저번에 제가 그 얘기를 네, 드렸죠. 그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한 1, 2분만 해도 돼요. 네. 전도사님 말씀하신 거에서 보충 한두 가지만 해주면 그냥 지들 뒤에 딱 들어오고 이제 끝나면 되는데 맞아요. 새로운 주제로 다시 책 펴서 그러니까 하면은 오늘 말씀은 로마서 뭐야 이러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아무튼 제가 일부러 지금 요즘 진도를 빨리 빼는 게 6월 달까지 아무튼 31장까지는 끝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좀 뭔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몇 장까지 하루에 몇 장. 그것보다는 애들한테 이건 이제 개인적인데 우리 애들은 어차피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끌고 왔기 때문에 애들도 내가 그랬던 것 같이 마찬가지로 평생을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신구약 하면서 66장밖에 안 되는 거 어차피 60평생 살면 1년에 한 장씩만 읽어도 한 권씩만 읽어도 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리고 이게 어떤 타이밍에서 정해가지고 입학시험 보는데 요거까지 언제가 써야 돼.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하는 그 교과 목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10대 때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크리스천 정말 진실하게 있는 사람들이 회심의 그 퍼센티지가 10대 때가 제일 높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0대가 집중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마치 모판처럼 그러니까 왜 공부도 대학교 가는 아이들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중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 가지고 이제 평생 사는 거잖아.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주일학교나 이런 요 교회 학교에는 효과적으로 정말 걔네들이 질리지 않게끔 효과적으로 중고등학교를 잘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평생을 좌우할 수 있고 그 후에 성인 교육은 더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이 그 중학교 선생님이면서도 이 어떻게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초보가 됐어요. 중등부 교사가. 근데 제일 처음에 두려웠던 게 주사님하고 비슷한 거니 애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를 참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니까 애들 앞에 다가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막 제가 막 공부 안 하는 야단을 쳤어요. 학교만 생각하면. 그랬더니 다시는 안 왔어요, 얘가. 그러고서 나중에 최은영 선반으로 옮겨갔어요. 완전히 그게 실패작으로 딱 머릿속에 걔가 저를 아주 완전히 교육하고 갔어요. 그 아이가. 그래서 이게 다시는 그 제2의 그 아이가 나오면 안 돼. 벤치마킹이야? 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절대 아이들을 이거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중등부 참 좋은 중등부예요. 다른 데 같으면 그런 사례 나오죠. 전도사면 당장 안 빼. 다음부터 집사람 안 와도 돼요. 잘린다니까요. 안 자르고 있는 게 얼마나 다른 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요. 이거 다 스냅들 하는 건 다 고가가 다 나와요. 고가가 이거 있어요? 몰랐네. 만약에 작년 말에 우리 중등교사 하고 싶다는 분들 전도사님이 잘라가지고 홍가대 간 사람들 한두 사람이잖아요. 아, 그게 잘려서 당연하죠. 구조조정 차원에서 갔다니까. 거짓말입니다. 전 거짓말이다. 성간에 가신 분들 큰일 납니다. 홍가대 간 사람들이 하도 고가가 안 좋다고 하니까 이거 중등부 구조조정 차원에서 윤호주 입사님 반이 지금 17명이죠. 예. 그래서 현재 단일반으로서는 공과하는 학생이 제일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주일날 17명이 계속 꼬박꼬박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라면 일단 우리 교사로서는 어떤 나름대로 교회에 자주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이런 관리고 네, 그런 아까 시간에도 진짜 힘들어요.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애들이 많은데 해보면 엄마 아빠가 교회에 나오고 그런 애들만 오는 날은 참 조용하고 먹혀들어가요. 확실히 틀려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솔직히 떠들고 그러는 한두 명이에요. 그 분위기를 다 끌어내는 애들. 그런데 그런 애들을 막 억압해갖고 어찌 그러면 안 나오버리면 안 되고 이제 겨우
뭔가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냥 친구 따라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수준을 같이 맞춰서 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엄마 아빠에서 끌려와서 어쨌든 몇 년 동안에 교회에 몸담아 있던 애들은 그래도 뭔가 있는데 있죠. 근데 얘네들은 전혀 근데 안 나와버리니까 얘네한테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2분만 기다려. 뭔가 보고 그 다음에 조금씩 5분 7분 이렇게 늘어나면 그냥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애들이 조금 이게 좀 조용히 하라고 해주고 그러니까 절대 이거 뭐 공과 공부 책 펴라라는 말 절대 안 하고 그냥 그 대신에 제가 철저하게 해갖고 와요. 가지고 해서 공과 공부 오늘은 뭐 성경 기절은 뭐였는데 시작해서 저 혼자 그냥 하죠. 얘기한 거 보고 그 다음에 나눌 거는 이제 교회 좀 다녔던 애들한테 물어봐서 할 말이 있으라 그러면 내가 몇 주 후에는 그동안에 내가 항상 주장했던 그 말들이 입에서 기도에서 다 튀어나오고 얘기에서 튀어나오고 그런 건 나는 그게 성공했다고 보고 그래서 보람을 느끼면서 가는 거지 그거를 애들 수준을 다 일률적으로 공같이 하나가 한다는 거는 저로서는 하여튼 17명을 맞춘다는 건 그건 정말 전하는 걸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문 집사님 지금 어때요? 공부하는 애들. 비슷하죠 뭐. 공부하고 하기 시간. 그쪽 방에 지금 현재 우리가 세 일로 나눠져 있거든요. 식당하고 그다음에 저 경진부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쪽에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쪽에 제가 못 가봐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이제 빠져요. 그렇죠. 예, 그거를 유차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예배는 드리는데 공과 공부 때는 안 해요. 그걸 빠지면 그때 뭐 맨날 붙잡고 갈 수도 없고 가지 말고 꼭 오라 그래도 가고 그래서 어떨 때는 아예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우리 햄버거 먹으러 가자 그래도 안 와요. 보통 그러면은 그냥 먹으러들 오는데 그런 것도 안 와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임원회에서 전도사님한테 이제 들은 얘기도 최현사님도 그러시고 조금 얘기를 알아봤더니 요즘 아이들이 십성이 그렇다네요. 뭐냐면 남이 하는 거는 봐주고 자기네들이 뭘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게 요즘 아이들의 전체적인 습성이래요. 진짜 청년선생님도 맞아요? 우리 전도사님만 그렇게 본 건가? 그게 맞아요? 어떤 무슨 일을 만들어 놓고 어떤 주제를 만들어 놓고 이걸 뭐 하자라고 하면은 남이 이걸 갖다가 옮겨놓는 건 보지만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이걸 옮기고 이러는 거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그래요? 진짜요? 집사님 제가 이번에 우리 그 2부 2학년 담당 얘기 하면서 헌금송 우리가 맡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애들이 뭐 쉽게 말해 쪽팔려요. 목도 나와갖고는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너 의사를 분명해. 어떤 부분을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모습이 그래요. 엄마의 눈으로 딱 봤을 때 괜히 빼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들어보니까 또 한 몇 명은 손을 들고 그러면서 또 아니라고 소리하니까 또 아니는 또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래? 일단 밀고 나간다. 간다. 그래서 한 번 한다고 정했으면 선생님은 성격이 그래서 화끈하게 해야 돼. 이래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애들이 다 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은 그래도 그냥 끌고 가니까 그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또 바디모션 하자니까 절대 못한대 또. 그래서 그래? 그럼 넌 빠져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러면서 또 그냥 배워서 해요. 그 대신에 걔네들이 그 무용하는 거를 니네들끼리 만들어 그랬어요. 제가 가르치질 않고. 그랬더니 시간은 좀 걸려도 막 안 하겠다 한다 하면서 지네끼리 모여서 막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지네끼리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런 것만 또 아닌 것 같아요. 시키면. 그 대신에 뭐 먹을 것도 막 조용하면서 하니까 이제 단합도 이제 되게 해서 이제 좋아해서 하긴 하지만 나오기를 이런 거 하는지 모르고 선생님이 먹는다고 해서 나왔어요. 그래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불러다 놓고 같이 어울려서 하니까 그래도 안 하진 않던데. 나도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애들이 다 나오지.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애들 잘했잖아요. 작년 여름 수련회. 그러니까 애들이 수련회 프로그램 정하기 전에 애들한테 일단 물어봐요. 뭘 했으면 좋겠나, 뭘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1순위가 하지 말자는 1순위가 천국 같은 거. 이유가 뭘까요? 걔네들이 그런 이유가. 그야말로 귀찮아해요. 귀찮아해 하는데 머리에 남는 건 그렇게 남는. 왜냐면 이 10대 때 아까 이광민 목사님 얘기한 대로 10대 때에 어떤 자기가 자극적이던 뭐든 간에 머리에 남는 게 평생에 남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그냥 대중적인 것만 눈으로 보고 즐기고 이러는 걸만 좋아한다고 하면 앞으로 걔네들이 계속 커가지고도 모든 일에서 적극적인 면보다는 뒤로 빠지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남 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건강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다른 식의 참여를 유도해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집사님이 했던 것처럼 애들을 끌고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정말 상당한 노력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건 사실 우리의 노력 부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에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부형들이 내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저희 우리 아이들이 그 학다닐 때 중등부터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심하게 개중에 제가 뒤에 있으니까 많이 느끼거든요. 예배 중에도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빨리 들어가라 지금 어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쪽의 부모들이 뭐냐면 어떤 아직까지도 중등부가 본인 예배 어른들 예배 드리는 기간에 자녀들 잠깐 여기다 맡겨놓는 식의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중등부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이다라는 게 전 요번에 저녁 예배 처음 제가 공안교회 생긴 일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어른들하고 같이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뭘 드릴 거냐? 뭐 그때 교사들이 나가서 뭐 성경 읽고 교사들이 나가서 전혀 배제하려고 내가 저 고등부 부장님하고 얘기했어요. 전부 다 학생들한테 맡기자. 헌신 예배는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한번 맡겨보자. 그래서 어른들이 중등부가 하는 게 뭐라는 거, 고등부가 하는 게 뭐라는 걸 한번 보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의견의 일치를 어느 정도 봤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라면 과연 그럼 선생님들이 하는 거 가지고 보이기는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부형들한테 중등부 요번에 학부형 초청 예배에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광고를 하시는 거나 모든 게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요번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효과가 작년보다는 더 교사들이 학부형들이 참여하는 참여도가 진에 따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해. 이게 중등부가 우리 뭐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 그 부모와 지금하는 오히려 그보다 왜냐하면 저희 반은 보다 여자아이들만 있어요. 능력자고 여자아이들만. 그럼 그 여자아이가 집에서 아빠한테 하지 못하는 얘기를 나한테는 좀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인격적인 관계성을 많이 내는 애를 쓰는데 근데 처음에는 뭐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저기 한국 기사님 말씀하신 동성이 아니고 이성이고 그렇게 가까워지기가 쉽지가 않는데 지금 뭐 2년 정도 지나서 그런 분이 있는데 지금은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제가 2시간마다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들 기도 제목이 뭔지 나 선생님한테 얘기해주는 거 기도해주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기도 제목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내심에 있는 얘기인지 그냥 뭐 아빠 저도 하는 얘기를 또 나한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자마자 선생님 이번에 시험 보기가 상당히 힘든데 시험 보는 걸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집에서 무슨 좀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제가 뭐 불법 공부를 뭐 다른 분들이랑 많이 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닌데 저는 첫째 아이들하고 인격적인 관계성을 많이 얘기해요. 아빠로서 그러니까 사라가 집에서 아빠를 대하는 것보다도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나를 대하는 걸 편하게 해주는 걸 많이 그 필기 애를 쓰고 있으면서 아이들하고 인격적인 관계성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나가지고 이렇게 성숙한 교회인들한테 잘하는 것을 바라고 싶긴 하지만 결국은 그냥 나오는 내계적 역할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그냥 교회에 나오면 좋은 거다 좋은 일인 거고 왜 좋은지는 뭐 얘기해도 잘 모르니까 교회 오면 좋은 일이고 선생님 만나면 기쁘고 좋은 일 아니냐 그런 걸 많이 아이들한테 강조하고 야 너 지난주에 안 나오는 선생님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 오늘 나오니까 참 기분이 좋다. 그런 얘기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성을 나누면서 지속하고 또 오빠로서 아이들에 대한 것보다도 그러니까 아빠가 할 수 없는 가정을 살 수 없는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것이 저한테 뭔가 영적인 좋은
잘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선생님이 임찬 선생님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예배 태도도 좋고 역시. 여기 한번 끌어 좀 시켜서 그치 못하니까 그래. 네. 뭐한줄 빠지면 한 줄은 꼭 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근데 저는 뭐 저도 그 공과책 하는 걸 애들이 싫어한다는 느낌을 옛날부터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기준을 둬서 가르치지 않아요. 우선 애들이 하기 싫어하는 부분은 저도 좀 받는 편이고요. 만약에 거기 그 공과 교재에 나와 있는 어떤 한 부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요. 만약에 뭐 예수님의 고난주의라고 한다면 제가 그걸 통해서 느낀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주고요. 제가 그걸 통해서 제 삶이 변했던 거, 그리고 뭐 그걸 제 삶에 적용해서 제가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주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서 그 많은 지식들을 가르치는 건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기본적인 부분들에서 애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 애들이 어떻게 보면은 막 되게 교회에서 계속 잘하는 애들이고 그래서 되게 많이 하고 또 같은 지식을 기본적인 믿음들을 자라날 수 있게 기본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거다, 그 복음이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을 심어주려고 되게 많이 반복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명씩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건강공부를 끝나고 나서 한 명씩 만나거든요. 근데 어떤 애들은 진짜 짜증내요, 만나는 거. 또 만나? 이러면서 막 짜증나는데 어떤 애들은 좋아하더라고요, 만나는 거. 그래서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존재냐고라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근데 대부분의 애들이 이제 처음 이제 그런 걸 시작했을 때 보면은 되게 아직 믿음 안 자란 애들도 많고 아직 구원 안 받은 애들도 많잖아요. 물론 어릴 때부터 다녔다고 했지만 아직 구원 안 받은 애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찍어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한 명씩 면담하는 거였어 이게? 아주 짧게 한 번. 선생님 뭐 아버지로서 또 한 번. 다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일산에서 내노라 할 만한 큰 교회가 비델교회잖아요. 박광희 목사님께서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는 적이 있었어요. 한 1년 전에. 그 표현이 뭐였냐면 40대 이상은 교사를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 지금 집사님이시면서 선생님이신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 공통적이 나왔잖아요. 이제 불러서 하야를 해야 될 때다, 뭐 부담을 느낀다, 아이들이 가까이 안 온다라는 것이 항상 뭐든지 예외라는 건 어느 정도 예외라는 것은 있지만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정말 물러서든가 아니면은 그 아이들하고 동화될 수 있는 수준을 우리가 맞추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지금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빨려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좀 물러서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늘 숙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저도 중등, 고등부 때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싫었어요, 사실은. 공과 공부 시간이야 이랬거든요. 근데 여전히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좀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떠드는 부분은 뭐 지도자의 팁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청소년기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저는 해요. 이제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우리 청소년 때는 속된 말로 힘이 뻗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상당히 막 분출이 되는 때인데
이거를 발산을 해야 돼요. 사실은요. 발산하는데 어디서 발산을 하나요? 발산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만나면 막 제잘거리고 떠들고 풀고 해서 그런 과정이거든요. 거기서 그게 이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이제 어른들 관점에서만 보니까 이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될까? 이렇게 예배드려서 이게 제대로 예배가 될까? 저도 이해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그게 또 걸리는 것 같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의 특성, 청소년들의 그 심리적 특성을 우리가 한편으로 이해를 하면서 정말 서서히 그 젖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하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신앙 관점이 또 그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정적으로다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떤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다 시시하게 보이고 확실한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이제 또 지적으로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선생님들은 이제 서서히 말씀으로다가 서서히 녹아져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 이동해 가는 방법. 그 선생님의 스타일, 또 체험한 스타일 그거에 따라서 많이 이제 좌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기본 방침, 목표의 방침에 서 있는 전도사님 그 하에 선생님의 역량을 잘 이렇게 좀 발휘해서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큰 기대하기는 좀 이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저기 중등부 때 아이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중국에 대한 것은 그때는 교사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다니지 못했어요. 한 달에 몇 생각 안 통일 한다든가 사수가 되는데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각자 긴장을 안 하면 자기 반에 돈이 이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저 중등부 가면 어렵고 뭐 어떻게 할까 이랬는데 중등부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중등부라 그러면 사람들이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들 다 지루한 거야. 1년 12달에 전화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자체는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시간만 가서 앉아있다 오면 되니까. 근데 왜 이런 지루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초등부 같은 경우는 항상 한 달에 원래 할 때마다 각자 이렇게 담당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이번에는 뭐 음악부가 주관하면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많이 하니까 그런데 많이 하면서 따라오고.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다 선생님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전사님은 뭐 오늘 뭐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주관을 하세요 이러면 이제 거기에 뭐 달란트 시장도 있고 뭐 산소가 되는데 신경 엄청 많이 프로그램 자체가 많으니까 근데 중국가 참 편한데 뭐랄까 소리 없이 다녀야 되는 거지 중국가 그게 참 지루하다는 게 참 많이 느껴지거든요. 2학년, 3학년까지는 전도사님의 설교가 현재 그 한국 시간에 말씀이 2학년, 3학년은 괜찮은데 1학년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그 어떤 조금 채취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교사들의 어떤 얘기도 있었거든요. 불리한 애들이라고 생각을 못해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요즘 세대의 아이들. 그러니까 저도 임원들 데리고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평가절하시키거나 스스로 자기의 무능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타가수는 분명히 아니지만 이 아이들이 이 중등부 시절에 뭐 갑자기 삶이 팍 바뀌어서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수준을 유지는 하시되 너무 이렇게 실망을 낙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설교 쉽게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중등부 예배를 마치고 가도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서로 늘어나려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조심하시라고요. 22일 저녁 주일이 우리 저 전도사님 설교 시간이에요. 예, 저녁 찬양 예배. 인사들이 순간에 참조해야 되지 않나? 전도사님 뭐